아니요? 유치관계식 문제 하나 대표 예제만 하나 풀었고 이제 나머지 활용들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세요. 세 직선 2 3 이거 너네가 잘 풀었던 문제야 방학 때. 저희 방학 때 무슨 문제 풀었어요? 아니, 방학 때 걸 잘 기억한 사람은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 벌써 문제 그냥 풀고 있을 거야. 네.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까먹은 사람도 있어. 알 것 같아요. 색깔 막 다른 걸로 필기해주고 막 박스 쳐주고. 두 개가. 일단 그거 두 그 선이 평행하거나 그 한 왜? 계속해. 지금 이 문제는 출제율이 높아서 네. 하는 거야. 직선 세 개를 긋는다고 하면 상상을 해봐 머릿속으로. 그랬을 때 삼각형이 안 생긴대. 울버린. 그러면 그렇게 되는 그렇죠. 조건들을 생각해 보자. 평행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게 있겠지. 그리고 점에서 만나지 않는. 자 일단 첫 번째 세 직선 모두 평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만나요. 절대 울버린 말했던. 네. 내가 생각도 이거 기억났다. 찢었다고. 네.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 이 조건은 없다. 울버린 어디 갔어? 간신히 외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직선 세 개를 알려주는데 직선 세 개가 모두 평행인 직선은 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용은 맞는데 이걸 활용해서 조건을 쓰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전은 이제 2, 3번이 사용되는 거죠. 2번 2번 두 직선 두 개가 평행. 평행하면 돼요. 셋 중에 어느 두 개만 평행하다면 즉 두 개가 평행하면 하나를 아무렇게 다르게 그어도 절대 삼각형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제목은 어느 두 직선이 평행. 그럼 셋 다 평행은 없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말은 A, B, C 세 개가 있으면 A, B가 평행하거나 뭐 B, C가 평행하거나 이렇게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이에요. A씨는 어떻게? 우리가 투표할 때 많이 써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한 점에서 셋 다 평행하지 않은 경우. 셋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원래는 셋 다 평행하지 않다면 뭔가 만난다는 거지, 그지?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이건 삼각형이 아니, 생기는 거지. 생겨. 근데 이 직선이 그때도 한번 보여줬지? 땡겨.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 가서 이렇게 그려지면 안 생겨. 삼각형이 안 생긴다. 조금이라도 비껴 있으면 많은 삼각형이라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은 세 직선인데 그거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틀렸어. 그러니까 기울기는 다 다른데 세 직선이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죠. 그건 불화자 아닌가? 아니야. 아니네. 불은 저거 떼어져 있지. 오케이. 여기 이상한 거 녹음 들어가서 정성스럽게 좀 쓰면서 하고 있는데 자꾸 잡음 넣지 말고. 네. 해당되는 내용은 막 해도 돼. 이게 관련된 건 막 얘기해도 되는데 메모리가 아깝잖아요. 자,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두 직선 가지고 만나는 점을 찾아. 그런 다음에 나머지 직선도 요 점 지나가 이렇게 생각해서 대입하는 걸로. 이해되나요? 네. 세 직선을 다 모르는 미지수를 집어넣는 게 아니야. 두 직선은 미지수가 없는 깨끗한 직선이고 하나가 미지수가 들어있는 직선인 거야. 그러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를 해석할 때 얘 알고 있는 두 직선 가지고 연립방정식 푸는 교점이 생기죠. 근데 요 점은 이 직선에도 있어 하고 대입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구한다. 요걸로 문제를 풀면
조건이 여러 개가 생겨서 해당되는 미지수 값도 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생겨. 그래서 문제는 뭐 A라는 미지수가 있으면 모든 A 값의 합은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3개 보통 나옵니다. 3개. 요게 이제 내용의 해석이고 여기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이제 풀 줄 알아요 하고 자신감에 넘쳐 있다가 넘쳐.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또 모르겠대.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 넘치. 요 경우와 요 경우 두 개가 어떤 말과도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냐면 교점. 생기. 이런 표현 나오는 거 있지 왜? 예. 네, 이 말이 얘는 아니야. 네, 얘는 아니고 얘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거. 여기는 여섯 개로 쪼개진다 그럴까? 6개의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 나와도 이 두 개의 조건에 해당되는 걸로 찾아주시면 되고 그때 요거만큼은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는 말은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을 좀 그려보면 조금 편할 테니까 내가 그림을 나타내 줄게. 요거는 뭐냐면 평면을 조금 축소해서 칠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쪼개보면 직선이 평행하게 3개가 이렇게 그어지면 이렇게 4개로 쪼개진다 이 말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개의 부분 나눠지는 건 2번 같은 경우는 직선 2개가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져 있는데 다르게 하나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6개의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더 간단하죠. 3번 같은 경우는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역시 6개의 부분으로 쪼개진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냈더니 이 말로 냈더니 풀고 이 말로 냈더니 못 푼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걸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문제랑 왜 같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다른 경우 하나 있지만 아까 실제 문제에서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한 거에 대한 조건은 실제로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실은 요 2개만 갖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 빨간 말이나 똑같은 말이 되죠. 이해돼요? 그러면 니네가 1070번이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어? 풀지 말고 아이디어만 얘기를 해봐. 네 부분으로 나눠졌다. 즉 네. 좌표평면이 네 부분 나눠지니까 셋 다 평행 조건으로 문제를 해석해 달라. 그죠? 하나 넘겨보면 1071번 보면은 세 직선이 교점을 연결했을 때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잘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직선과 세 번째 직선이 미지수가 없는 직선이 이미 평행하지 않은 직선이 나와 있지. 네. 평행하지 않은 직선이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세 직선 모두 평행하다 이 조건은 없는 거고 그럼 요거랑 요거만 따지면 되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072번 마찬가지 뜻이 됐고요. 1073번도 6개의 평면 나누니까 같은 얘기이죠. 그러면 1074번은 뭐야? 1014번. 세 직선에 의해서 교점이 2개가 생긴대. 저거 2, 3번. 2번. 요거 하나만 풀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네. 네, 그게 구별이 돼야 된다고. 이 내용을 아는데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요 말뜻과 요 그림과를 좀 연결을 해주면 요렇게 내든 뭐 하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교점이 2개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이렇게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교점이 이제 세 직선이 교점 2개의 교점. 여기 세 직선이 교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교점 없는 경우고. 그래서 6번, 7번 내용은 그냥 이걸로 끝나버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유형 8번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조금 집중하고
좀 일찍 끝나는 걸로 할게. 근데 문제는 어렵지는 않아. 자, 그래도 이제 숙제하기 위해서 내가 유형 8번에 있는 걸 한두 개만 좀 보여줄게요. 평행, 수직 이런 말이 있을 때 그러면 이미 조건들을 다 알고 있어. 평행이라면 기울기를 똑같다고 쓰면 되는 거고 수직이라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조건을 활용하면 되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문제도 엄청 많어. 이 얘기는 유형 8번이 문제가 엄청 많죠. 10문제가 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인 거고 이 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와 조금 생각해 볼 문제 두 개를 할 텐데 다른 건 다 낼 것 같고요. 1077번을 한번 볼까? 요거 알아두면 혹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있어. 무조건 나와. 자, 1077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일사분면 위에 이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정사각형을 봤더니 한 요 정도 생겼나 봐. 이거 뭔가 알 것 같아요. 뭔가 알 것 같아. 이거 그 아까 전에 그 그거 사용한 거 역수 해가지고 그런 거 기울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A점, B점은 알려준 거고 이게 정사각형인 거야. 자, 문제. C점과 D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요거 구하라는 거야. 이게 다음 주에 배운 것까지 하면 풀이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 건데 오늘은 그냥 배운 것만 갖고 합시다. 요 직선식 구하래. 그러면 내가 그 아이디어를 줄게. 이 점 좌표 구해. 이 점 좌표를 구해. 그러면 두 점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 찾아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얘랑 얘랑은 평행한 직선이므로 이미 직선 기울기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중에서 점에 하나만 알아도 되고 뭐 하나 구할 거면 두 개도 또 금방 구해지니까 두 개를 갖고서 직접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얘기를 저거 해주시면 큰 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그 기울기가 각각 같으니까 이게 역적으로 사용하니까 C의 좌표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재현아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네, 큰 사각형이요. 자, 근데 그 말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지금 이게 정사각형이지.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아까 큰 정사각형 만들라는 게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수직이나 수평 그어서 왜 이렇게 사각형 만들잖아.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상상해봐. 그럼 니네가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 배울 때 정사각형이 있고 직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을 또 만들고 막 했던 거 기억나니? 네. 그런 개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네 군데가 모두 합동이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인 거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요? 3. 요 길이가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5가 되고. 네. 요 삼각형이라면 여기가 얼마가 되고? 3. 3. 여기가 4.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C점 좌표 구해지니? 네. 몇 콤마? 7콤마 7콤마 4.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거야. 3. 그럼 여기가 3, 짧은 데가 3이고 긴 데가 4가 되는 거니까 D점 좌표는 3콤마 3콤마 7.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점 좌표를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자, 그러면 기울기는 3칸 갈 때 4칸 갈 때 3칸 내려가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 그냥 알겠고 아니면 7 빼기 3분의 4 빼기 7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 점은 그냥 얘 써버리시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에 플러스 4분의 21 4분의 16 4분의 37 이런 식으로 되고 혹시 여기에 직선이 그 a하고 b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3 b가 4분의 37이라고 생각하고 꼭 계산하면 됩니다. 2배의 a 플러스 b네요. 그럼 a 플러스 b는 4분의 34
2분의 17? 그러니까 이제 17 되겠지. 뭐 계산은 어렵지 않아. 그렇죠? 꼭지점 좌표 어떻게 구해졌는지 금방 봤을 거야. 네. 자, 조금 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운 내용을 활용해 보는 문제를 하나 더 해보죠. 1085번이요. 5번. 혹시 읽고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냥 시작해서 완료를 하시고 답만 나중에 같이 맞춰도 돼. 양수 A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점 P에서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우리 수직으로 만나. 우리 지금 만나. 근데 그 수직 직선이 AX 더하기 A-4Y 더하기 4는 0이라는 직선과 A-1의 X Y 더하기 A-4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교점이 있다는 뜻이고 수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얘라면 이 직선은 또 얘가 돼가지고 이 점이 이제 P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점까지 구해지게 되면 P점하고 4,0을 지나는 직선 P점과 4,0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해봐 이거니까 일단 P점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P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힌트를 준 거냐? 수직. 그죠? 수직. 그러면 얘랑 곱한 거.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 더하면 제로가 됩니다. 이걸로 그냥 수직 조건이 이미 됐을 거야. 그러면 a제곱에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는 죽죠?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 죽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a가 양수라고 했던 거 처음에 힌트 읽었을 거야. 그럼 a는 얼마가 되고요? 2가 됩니다. 자, 이제 a가 2가 된다는 걸 찾았기 때문에 이 교점을 찾을 테니까 일단 집어넣으면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 되어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된 거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된 거죠. 요거 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었다 치면 둘이 더해줄게요. 그럼 x가 0이 되죠. x가 0이 된다면 y는 2가 되어서 결국 점 P가 0,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울기 구해서 찾아도 되고 이거는 y절편, 이건 x절편 이런 식이니까 직선식을 어떻게 써도 되고 4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근데 그 뭐지? 직선식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cx 더하기 dy 뭐 이런 식으로 쓰라니까 4를 곱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써버리면 또 한 번에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C는 1, D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기울기랑 한 점 가지고 할 거면 4 빼기 0분의 0 빼기 2 기울기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써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 이렇게 놓고 나서 AX 플러스 BY처럼 2를 곱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지? 이 정도가 터프야. 할만해? 터프. 왜 나무? 자, 유형 9번 별표 2개 공짜 문제 하나 알려줍니다. 나무 맞잖아. 아무도 안 되지. 공짜 문제입니다. 아, 자꾸 부러져. 이러면 저기 청소하시는 아줌마 싫어할 텐데. 왜?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진짜 그거 하고 싶어. 수직이등분선 구하기. 이거 공짜. 잘 내는데 그냥 뭐 다 아는 거죠. 자, 대신 이제 조심할 건 하나 있으니까 일단 수직이등분선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할게. A점이 있어. 네. B점이 하나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A점이고 요게 B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수직 90도이면서 2등분을 나눈 거. 이렇게 된 거죠. 네. 이 빨간 직선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수직 이등분선도 직선이다. 네. 그럼 뭐랑 뭐를 알면? 점과 점을. 점과
기울기를 알면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점은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러면? 일단 교점. 그 A, B 중점. 그렇죠. A, B의 중점을 찾으면 되고요. 기울기는 3분 A, B의 역수의 마이너스 9에. 그러면 기울기는 A, B와 수직 기울기를 찾으면 되죠. 근데 이걸 못 구한다. 그냥 생각이 없는 거지. 수직 이등분선 구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너 왜 뒤로 쳐다봐? 아니. 같은 중학교였나? 네? 같은 중학교였나? 아니 같은 학원이긴 해요. 아니 지금은 같은 학원인데 네. 예전에는 본 적이 없었어? 네. 아 여기서 알게 된 거야? 네. 어휴 내 친하면 좋잖아요 또. 좋죠. 네. 여기 뭐 있어? 자 그러면 수직이등분선 구하기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내가 점 2개 줄 테니까 수직이등분선 구하라면 할 수 있겠니? 네. 2점 줄게. 네. 수직이등분선 구할 수 있겠어? 네. 그런 생각이 드냐고. 네. 가능해? 네. 근데 못 푸는 사람이 있어. 누구죠? 너. 나다. 풀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점 2개 주면 중점 구하고 기울기 수직 찾아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라는 말을 안 써주고 다르게 표현해주면 뭐 하라고 하는지 모르는 애들 있다고. 그게 나라고? 자, 수직이등분선을 다른 표현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더 많이 나오겠지만 자취? 자취생? 제일 좋은 자취. 점의 자취 개념으로 표현해줄 때 똑같은 말인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수직이등분선을 자취 개념으로 얘기해줄게. 네. 자취 발 자취할 때 그거예요. 그거예요. 밥해 먹는 거 말고. 혼자 밥 먹는 거.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으면 되는데 저 지방 가가지고 자취하는 분들 분명히 또 생겨요 그러면. 저 지방은 이제 우유밖에 없어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나중에 구분할 표현이 또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점들의 모임을 두 글자로 자취라고 하는 거야. 자취가 뭐라고 5글자로? 점들의 모임인 거야. 점이 모이면 선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에 해당되는 자취를 구하라 이 말이 나올 텐데 그게 수직이등분선 구하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 얘네 중학교 1학년 때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작도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럼 내가 수직이등분선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컴퍼스를 갖다가 한쪽에다가 쇠침을 찍고 절반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죠. 여기서 제대로 못 그리면 저 많이 실망. 그러면 이 똑같은 반지름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딱 대고 찍고 이렇게 그리면 되죠. 예술이지 않나? 실망. 그래서 여기 생긴 교점과 여기 생긴 교점을 연결을 해주면 수직. 그게 수직 이등분선이다라고 배웠을 거란 말이야. 예. 역시 수학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뜻이 뭐냐? 빨간 선 위에 있는 어떤 점도 A점까지 거리와 B점까지 거리는 같다. 똑같게 된다. 요 점에서도 거리는 똑같다. 요 점에서 그려도 거리는 똑같다. 즉 어떤 점에서 이 두 점까지 거리가 같아지는 놈들만 다 모아보면 그게 수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표현이 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니까 얘는 쉽게 구할 거고 요렇게 나왔을 때 또 몰라요 그러지 말고.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님 이 뜻이 뭔지 몰랐어요 나는. 그럼 못 구하는 겁니까? 아니야. 생각해봐. 여기가 뭐 1,3이야. 여기가 2,5고 그러면 그 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구하라 그러면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고 식을 쓰면 되겠지. 네. 그러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 이게 같아지는 점들의 모임 아니야? 정리하면 x제곱 x제곱 죽죠? 네. y제곱 죽어요. 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x하고 마이너스 6y하고 10 이렇게 남고 네. 이쪽은 마이너스 4x하고 마이너스 10y하고 29하고 이렇게 남죠? 네. 한쪽으로 다 이항해볼까? 2x 마이너스 플러스 4y 마이너스 15는 0 하고 직선이 나오죠? 네. 이게 바로 수직이 등분선. 오. 이거 수직이 등분선 구해봐도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못 구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자취라는 걸 이렇게 피점을 놓고 관계를 쓰고 정리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직 덜 익숙하다 보니까 아, 이 말이 수직이 등분선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알게 되면 중점과 수직 가지고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하는 것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짧게 풀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1092번 풀어서 답 쓰시고 넘어갑니다. 1092번이요. 1092번. 답이 뭐라고요? 풀으라고. 1092번. 아, 이건 내가 그냥 막 쓴 거야. 답 쓰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좋아도 봐. 구비. 아니 92번 풀어요? 직선 L 구하고 싶으면 A와 C를 연결한 그 대각선과 수직이 등분선 관계에 있는 직선이다라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A점과 C점의 중점 찾고 기울기는 A와 C를 연결한 거랑 수직 기울기 되는 거예요. 역시 수학은 별대로 너무 쉬워. 자, 유형 10번은 그냥 그 활용 문제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유형 11번 별표 3개 치세요. 오 트리플. 자주 안 나오다가 요즘 들어서 좀 보입니다. 와 이거 미슐랭인데 그냥. 미슐랭 엄청 와. 역시 이것도 나중에 기하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벡터라는 걸 배우면서 또 나오게 됩니다만 기상들. 얘가 활용도가 높은 얘기이고 오늘로 끝나는 얘기는 아니고 또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수선의 발을 구한다의 의미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보여줄게요. 이게 뭐냐면 여기 점이 하나 있어. 그리고 어떤 직선 하나 알려줄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기울기가 이미 나와 있는 거지. 그럼 너네가 요 점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직선식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지. 그죠? 요 점 알려주고 얘랑 수직 기울기 쓰면 되니까.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요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이 실제 요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고. 이미 답은 다 얘기해 줬어요. H 좌표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기울기 그 기울기 한 다음에 너무 단순해. 다 보이니까. 아까 이 직선은 알려주는 직선. 점도 알려주는 점. 그렇죠. 너네들은 아까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수직이 되는 직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직선 알려주고 이거 구한 거니까 교점 구하면 되지. 그게 첫 번째 방법. 그거보다 조금 더 짧게 푸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직선이 나오면 이 H라고 하는 이 수선의 발에 해당되는 점에 해당되는 점을 뭔가 표시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 y는 2x 플러스 1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a, 2a 플러스 이렇게 나타낼 줄 알지? 그런 식으로 써. 그런 다음에 요 점하고 요 점하고 기울기를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서 기울기를 쓸 수 있죠. 그 기울기가 얘랑 수직관계야 라고 쓰면 바로 정해집니다.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 두 가지 방법으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해 보고 너네 판단은 어떨지 볼게요. 자, 1096번이요. 1096번이요. A라는 점이 3,2라는 점이 있고 이때 직선이가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 자, 그때 요 A에서 요 직선에다가 수직으로 선을 내렸을 때 생기는 요 점 좌표가 얼마니?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는 내용은 맞지만 좀 복잡한 경우입니다. 먼저 노란 직선을 구할게요. 그러면 점은 3,2가 되고 기울기는 얘랑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인 거죠. 노란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직선식을 구했더니 y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가 되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직선으로 노란 직선이 구해집니다. 그럼 결국은 y는 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찾는 얘기와 같으니까 두 개 더해주면 2y는 6 그래서 y가 얼마가 되고 3 y가 3이라면 x는 2가 되니까 따라서 h점의 좌표는 2,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보통의 이제 직선을 구해서 하는 거고. 근데 수선의 발만 구하고 싶으면 그거보다는 두 번째 방법이요. 이 h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맞아 안 맞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맞죠? 그럼 이 점을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는 얼마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A점과 H점 사이의 이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니까 A 빼기 3분의 이거 빼기 이거 그죠? 요게 마이너스 1 기울기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되어서 이 A는 4가 되고 A가 2라고 찾게 되면 따라서 A가 2가 되면 2,3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은 요걸 추천하는 거라고. 내용상으로는 직선 구해서 교점 찾으면 끝나는 거야 라는 게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그냥 요 직선 위의 점을 이렇게 나타낼 줄 안다면 그냥 기울기만 갖고 푸는 게 더 간단하다. 아무래도 이만큼 푸는 것보다는 얘가 간단한 건 누구라도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수선의 발구하기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 12 똑같은 건데 이제 문제만 풀게. 니네가 안 배운 거 중학교 때 선배들은 배웠는데 니네들은 안 배웠어. 역시 이래서 그 할 때의 과정이 나중에 도형 해석할 때도 영향을 끼쳐요. 수심이라고 하는 거 배운 적 있나요? 네. 언제 배워? 심해층 그 밑에 있는 거. 물에서 저번에도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이렇게. 너의 썰렁함에 무릎을 꿇었다 막 이러면서 졌어 그랬거든. 그 수심은 좀 추워가지고 이렇게 썰렁하다기보다는. 자 그러면 수심이란 말을 못 들어봤을 테니 점의 사실 안 배웠으니까 수심은 삼각형에서 이 꼭지점에서 맞은편에다가 수직으로 내려 그은 선을 수선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알죠? 네. 또 딴 거 얘기하려지? 어떻게 하셨대? 옷 고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세탁소에 대해서 이렇게 내린 걸 수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른 꼭지점에서 이쪽 맞은편 여기다가 수직으로 내려 긋게 돼. 그럼 만나는 점이 생길 텐데 여기서 수선을 그어도
결국 그 점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수선의 교점입니다. 그냥 수심이야 그게? 수심의 특성은 없어요. 네? 그냥 요겁니다. 그 저게 왜 필요한 거예요? 얘가 삼각형이면 안쪽에 있는 거고 둔각 삼각형이면 어디가 있을까? 바깥쪽? 여기에서 수직으로 내린다면 이변을 못 만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있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변에서 수직으로 손을 내리면 여기서 거기 아니 반대. 여기서 맞은편, 여기서 맞은편, 여기서 맞은편이면 이렇게 수선이 되는 거지, 그지? 이게 연장되면 여기서 만나게 되니까 바깥쪽에서 생길 수도 있다. 근데 너네들한테 알려주는 수심은 내부에 있는 점을 알려줄 또 텐데. 저걸로 이제 깨진 걸 구하라는. 그러면 아니 안 깨져. 아 그래요? 자꾸 깨지 마. 아 이거 부러져요? 이렇게 예각 삼각형 위주로 내게 되고 수직으로 내려근 선 3개를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긋게 되면 만난 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게 다야 그냥. 그럼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까요? 이 점 알려줘요. 이 점도 알려준다고. 이 점도 알려줘. 그러면 요 점 좌표 어떻게 구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면 요 점을 지나고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구한 것과 요 점을 지나고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의 직선 사이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아까 한 거랑 약간 비슷하죠. 그럼 또 생각하면 어떻게 풀어도 되고 수심의 좌표를 A, B라고 놓은 다음에 A와 요 점의 사이의 기울기와 요거랑 요거 사이 기울기가 수직이고 그 다음에 B와 A, B 두 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와 AC 기울기도 수직이고 그래서 그냥 직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수직 기울기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방법을 쓰는 게 더 간단하겠죠. 한번 문제를 해볼까요? 그러면 수심 좌표를 하나 구해볼게. 1099번 비둘기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잘 보세요. 1099번 A는 1,3 B는 마이너스 1,1 C는 3, 마이너스 1 그러면 삼각형을 그냥 쓸게. A가 1,3 B가 마이너스 1,1 C가 3, 마이너스 1 그럴 때 수심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뭐냐면 각 대변 응가에다가 수선을 내렸다. 그런데 그 교점을 구하라 이 얘기니까 뭐 이렇게 생긴 요 점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그걸 기울기로 해석한다는 게 뭐냐면 요 점을 그냥 A, B라고 둬. 그러면 요 점이 P라고 하면 BP하고 AC가 수직 맞아요? 네. 네. 요 관계로 하나 쓰고 하나만 갖고는 요 점이 안 정해지니까 또 다른 점이라면 AP와 BC도 수직이죠? 네.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자 그럼 바로 이걸 갖다가 옮겨볼게요. BP 기울기를 한번 써볼래? A-1분의 B-3 은 AC 기울기와 수직이야. 그럼 AC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2 기울기지. 그거랑 수직이면 2분의 1인 거죠. 요거 하나. 요번엔 AP 기울기 A-1분의 뭐? 나 뭐 잘못 썼니? 이걸 썼는데 나? BC 기울기 이걸 먼저 썼네 이거를. 네, 그럼 요거 BP 기울기 할게 이제. 네. 그러면 A 플러스 1분의 B-1 요 기울기는 BP니까 AC 요 기울기와 수직이죠. 네. 이거 아까 한 거잖아. 네. 이거 왜 다시 또? 똘추. 다시 AP 기울기가 A-1분의 B-3이면 BC 3 빼기 1 4분의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분의 1과 수직. 이다. 그러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위아래 바꿔서서 그래. 여기가 아래고 여기가 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기울기는 얘와 얘의 기울기 수직인데 여기 아까 3 빼기 1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수직 기울기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2 마이너스 3은 2a 빼기 2라고 a, b에 관한식 하나. 예. 요거 정리하면 a 더하기 1은 2b 빼기 2 역시 정리하면 a, b에 관한식 하나. 그럼 이거 연립방 정식을 풀게 되면 a와 b가 결정이 된다. 그냥 그 정도 내용이에요. 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점을 찍어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충 철저히 찍어봐요. 여기 a 마이너스 1,1은 여기 c는 3,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그러면 요렇게 된 놈의 수심의 좌표를 찾아보라는 거지. 그러면 뭐 선을 이렇게 그어도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정도 점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죠? 근데 이거는 그림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찾기 힘들지. 이런 그림이면 편하서 하는 얘기야.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수평이라면 수직 내렸을 때 여기 이 직선식이 그냥 뭔지 다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만 구하면 x 좌표가 얼마인지 나와 있으니까 금방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기울기만 가지고 써. 직선식 안 구해도 좋으니까. 네. 자 오늘 유형 12번까지 정리를 했고 과제는 1039부터 1101 1039부터 1101 요게 과제입니다. 56일.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